아, 네, 안녕하세요. 브라우저비의 파이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점심시간 직후 발표 나서 많이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발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최경재라고 하고요. 저는 낮에는 현재 롤러코라고 하는 지방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퇴근한 이후에는 밤에는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이번 발표의 중심이 되는 파이어라이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코어 개발자로서 맨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웹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해서 브라우저 위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기술이 어떻게 등장해서 발전해 왔는지, 현재는 이것이 어떠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현재 어떠한 한계점이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는 발표에 가깝고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한편으로는 브라우저나 자바스크립트 혹은 웹 어셈블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란 별도의 서버 없이 브라우저 위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꿔 말하면 직접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로컬 환경에 설치할 필요 없이 파이썬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덜 와닿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브라우저라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파이썬을 구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파이썬이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눅스, 윈도우즈, 맥OS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플랫폼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도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듯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브라우저가 추가되는 것이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잘 실행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브라우저는 단순히 결과를 렌더링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파이썬 코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러분의 로컬 환경 혹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브라우저는 결과를 주고받고 렌더링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없을까가 있겠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언어의 제약이 있고 거기엔 단지 세 가지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 코드를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할 때 트랜스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로 현재도 개발이 되고 있는 브라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C로 작성된 C파이썬 혹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파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은 개발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이지만 파이파이.js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기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발표의 중심이 될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을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파이어다이브가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왜 웹 어셈블리를 중심으로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을 이야기하자 할까요? 웹 어셈블리는 웹의 네 번째 언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잇는 네 번째 언어이고요. 웹 어셈블리가 논의가 된 지는 약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현재 주요한 브라우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주요한 브라우저의 탑재가 시작된 지는 한 2017년 정도에 탑재가 시작을 해서 한 7, 8년 정도가 되었어요. 웹 어셈블리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웹 어셈블리의 특징으로는 첫째로는 웹 어셈블리가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성능적인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름에서 들어가 있는 어셈블리라는 표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웹 어셈블리는 바이너리 포맷의 정적인 타입을 가진 컴파일 타입 언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웹 어셈블리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 어셈블리를 컴파일할 수가 있어요. LL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 툴체인을 통해서 C나 C++, 러스트와 같은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웹 어셈블리를 타겟으로 컴파일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징들이 제가 웹 어셈블리가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로 작성된 C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하는 것이 가능해요. 기존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바스크립트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레퍼런스 구현체인 C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직접 컴파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변화에도 쉽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파이썬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라이브러리들, 예를 들면 numPy나 scipy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모두 파이썬이 아닌 C나 C++, 포트랑 혹은 러스트와 같은 언어들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 역시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해서 쉽게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 생태계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웹 어셈블리가 최적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리고 웹 어셈블리를 사용해서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몇몇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 생태계에서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몇 가지 골라서 나타낸 것인데요. 시작은 당연히 2017년에 웹 어셈블리가 주요한 브라우저에 탑재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8년에 파이어다이드가 등장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웹 어셈블리가 등장함으로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컴파일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브라우저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또 파이썬 패키지들이 필요한데 그런 패키지들은 어떻게 컴파일하고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 또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과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파이어다이드가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다이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된 C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주는 포레인 펑션 인터페이스, 줄여서 FFI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빌드된 지금 약 250종 이상의 파이썬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설치 도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C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C파이썬 소스 코드에 추가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일부 패치가 필요한 코드를 웹 어셈블리용 패치를 더해서 컴파일한 C파이썬 코드를 파이어다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패치의 경우에는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부는 현재 C파이썬 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치된 C파이썬 소스 코드를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하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API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이어다이드라는 오브젝트의 runPython이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FI의 경우는 파이어다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된 C파이썬 인터프리터만으로는 실제로 실행된 파이썬 코드를 브라우저 위에 여러 가지 웹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 스코프와 파이썬 스코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FFI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유저가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걸 파이썬 코드로 처리해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어떤 AI 필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서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브라우저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해야겠죠. 그럼 이 이미지는 자바스크립트 스코프의 블록 오브젝트 형태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파이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다시 파이썬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에 유저에게 렌더링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간단해 보이는 애플리케이션도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 간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FF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다이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하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를 파이썬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실행하거나, 반대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파이썬에서 임포트하고 파이썬 오브젝트를 넣어서 실행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그림 위를 보시면은 위에 코드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네임스페이스에서 웹에 존재하는 setTimeout라고 하는 빌트인 함수를 임포트해서 마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파이썬 함수인 것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파이어다이드라고 하는 오브젝트 내에서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인 CHR이라고 하는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영역으로 임포트를 해서 마치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것처럼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파이어다이드의 레트파입니다. 세 번째로는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파이나 사이파이처럼 C나 C++ 등의 네이티브 코드를 포함하는 파이썬 패키지는 브라우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미리 빌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파이어다이드는 이러한 패키지들을 웹 어셈블리를 타겟으로 빌드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미리 빌드된 패키지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에는 파이썬 생태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넘파이나 사이파이, 판다스, 매트플로릿, 오픈CV와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저들이 직접 패키지를 빌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바이너리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PyPI 패키지 리믹스에서 실시간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굉장히 경량화된 버전의 pip 인스톨러인 마이크로핍이라고 하는 도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로핍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넌파이에 설치한 듯 그 넌파이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성한 라이브러리를 파이어다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발표 후에 파이어다이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파이썬 US 2022 발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년 이후로 등장한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파이어다이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이어다이드는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가능하게 해준 중요한 프로젝트이지만 사실 파이썬 유저들 입장에서는 별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그 이유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동작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잘 추상화되어 있지 않은 API를 갖고 있고요. 이 때문에 파이썬 유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친근하지 않은 형태로 디자인된 코드들이 많습니다. 또한 브라우저의 어떤 특수한 환경들 때문에 네이티브 환경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유저 경험을 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파이어다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파이썬 유저들에게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면서 또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프로젝트로 두 가지인 주피터 라이트와 파이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피터 라이트를 살펴볼게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주피터 라이트, 주피터 노트북을 개발한 주피터 혹은 퀀트스택 팀에서 개발한 파이어다이드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파이썬 노트북입니다. 주피터 라이트를 사용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랙티브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브라우저 위에서 개발하고 배포할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 환경에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는 주피터 노트북과는 다르게 파이썬이 실제로 브라우저 환경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도 창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주피터 라이트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인데 그 공식 홈페이지의 경우도 지금 기터 페이지를 통해서 정적 웹페이지 형태로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주피터 팀에서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피터 플러그인들과도 호환이 되는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처럼 동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다이나믹하게 수정하고 UI 리눅스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스크립트입니다. 파이스크립트는 2022년 파이콘 US에서 등재가 되었고요. 아나콘다 혹은 콘다 등으로 많이 알려진 아나콘다 회사에서 현재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크립트는 HTML 코드에 직접 파이썬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혹은 파이스크립트라고 붙여진 HTML 태그를 사용해서 내부의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하거나 혹은 외부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로드해서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요. 또 그 외에도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패키지 로딩 혹은 웹워커 혹은 이벤트 핸들링 같은 기능들을 파이스크립트 내에서 API 혹은 설정 형태로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제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파이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공유해 주셨던 발표가 있는데요. 어제 혹시 그 발표를 들으셨다면 이거구나 하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언급할 주요한 사건은 CPython 3.11의 릴리즈입니다. CPython 3.11 릴리즈가 중요했던 이유는 3.11 버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CPython에서 웹 어셈블리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꽤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다이드는 브라우저의 환경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다양한 부분들을 패치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 중 다수의 패치들이 CPython 메인 리포지터리에 머지가 되고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브라우저의 특수한 문제들이 파이썬 생태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런 패키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혹은 인터프리터의 크기가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브라우저에서는 크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터프리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CPython 혹은 파이썬 공식 생태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파이썬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파이어다이드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CPython에서 공식적인 웹 어셈블리 빌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다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커스텀한 CPython 인터프리터 런타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게임 라이브러리로 가장 유명한 파이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이게임을 웹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레임워크인 파이게임 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따가 한 3시 20분에도 이 파이게임 웹을 이용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의 발전 과정, 그 중에서도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으로 혹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사용하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두 가지, 확장성과 배포 용이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는 주체가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이썬 서버를 두지 않고도 다수의 유저가 동시에 액세스를 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부하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에도 유저 혹은 서버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직접 설치해서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웹에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잘 활용되는 분야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 분야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문서화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실행해보고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게 해본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파이썬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고요. 직접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웹페이지에서 패키지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미 다양한 패키지들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umpy의 경우에는 지금 numpy.org 공식 사이트에서 try numpy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저 섹션에서 브라우저에서 numpy 코드를 실시간으로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방금 설명드렸던 주피터라이트의 경우에는 파이썬의 문서화 라이브러리 스핑크스에 연동할 수 있는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걸 스핑크스를 통해서 문서화를 하고 있다면 저 주피터라이트 스핑크스 익스텐션을 연동해서 여러분의 문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패키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딩 교육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격 파이썬 실행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비용 문제나 혹은 다양한 여건 문제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파이썬을 설치할 필요도, 서버를 구축할 필요도 없이 브라우저 상에서 웹페이지에 학생들이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도 할 것 없이 쉽게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 교육의 의무인 프랑스에서는 아스톤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단 2대의 서버만으로 지금 프랑스의 수십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 기술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나콘다의 에듀블럭스라는 블록 기반의 코딩 교육 플랫폼에서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에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여러 가지 GUI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패널, 또 최근에 머신러닝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셨다면 종종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라디오나 스트림레이트 같은 경우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브라우저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인데요. 파이썬으로 작성된 게임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브라우저에 배포하는 데에도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썬 게임 라이브러리인 파이게임과 파이엑셀 같은 경우에 현재 파이오다이드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이제 움직이는 GI 그림지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게임을 캡처하는 것이고요. 링크들이 있는데 여건상 여기서 데모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현재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에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현재 브라우저 위에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로딩 시간과 관련한 문제, 두 번째는 브라우저의 기능과 관련한 제약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초기 로딩 시간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브라우저가 휘발성 환경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매번 다운로드 받고 또 웹어셈블리 모듈을 큰 파일에서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크게는 압축 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메가 정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 웹페이지에 액세스를 해서 코드를 실행하기까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는 수초가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유저들의 경험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캐싱을 통해서 파일 다운로드 속도 문제는 개선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초기 로딩 시간은 현재까지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상의 기능 제한입니다.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브라우저 탭별로 싱글 프로세스 혹은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인 멀티 프로세싱과 스프레딩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지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비동기적인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비동기적인 동작이 굉장히 강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는 동기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저의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블로킹하는 것은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패치해서 가져오는 것 같은 경우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비동기적인 코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도 어디까지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이러한 브라우저의 제약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코드를 브라우저에 후킹을 할 때는 이러한 제약들에 맞춰서 코드를 수정해 줄 필요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파이오다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네이티브 파이썬보다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느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CIND나 GPU 연산 같은 병렬 연산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성역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초기 다운로드 시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파이썬에서 사용되지 않는 패키지들을 3.13 버전 혹은 그 이후에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것 역시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터프리터 크기를 줄이는 것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브라우저에 특화된 여러 가지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어셈블리 분야에서는 최근에 구글 크롬 팀에서 제안해서 크롬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로미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변화가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지만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웹 어셈블리 코드를 호환시켜주는 그런 API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API가 모든 브라우저에 탑재가 된다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비동기적 코드와 동기적 코드를 동시에 호환하는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IND와 GPU와 같이 병렬 연산 같은 경우도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파이썬 생태계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브라우저에서도 이러한 구조 변산을 통해서 성능이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은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이고요. 뚜렷한 성과들도 있지만 아직 나아갈 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점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흥미로운 사용처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브라우저 위의 파이썬을 구성하는 모든 생태계는 오픈소스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부터 컴파일 도구, 라이브러리, 혹은 브라우저 자체도 오픈소스 환경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제든 개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의 기여가 아니더라도 문서화 혹은 튜토리얼, 패키징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어떤 분야이든 간에 저희는 기여를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현재 바이오다이드 프로젝트 및 바이오다이드를 포함하는 생태계에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실습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혹시 현장에서 발표자분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왼쪽 앞에 손 들어주시면 혹시 뒤에 불도 켜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JSPI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관련해서 그러면 파이썬과 이제 웹어셈블리의 상호 운영성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개발과 연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성능적 측면에서 혹시 서로 상호 운영에 있어서 다운사이드가 되는 부분인지 같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SPI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고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웹 어셈블리와 자바스크립트 간의 호환을 연결해주는 어떤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구글 크로미움 팀에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표준으로는 제한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웹 쪽이 사실 발전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와 같은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저는 몇 년 더 걸려야지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능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어셈블리 자체를 실행하는 웹 엔진 쪽에서의 성능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제 발표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CMD나 웹 CPU와 같은 병렬 연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웹 어셈블리의 분야에서의 현재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에서 웹 어셈블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능들은, 어떤 시도들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다만 웹 어셈블리 자체가 성능이 개선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설계해주고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 써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사내에서 라이브를 만들고 그거를 사내에서 사용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웹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나 패키지랑 자체적으로 묶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사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아니면 가이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웹 어셈블리 패키지들을 파이파이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오다이드에서 자체적으로 CDN을 통해서 패키지를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때도 똑같이 이제 그 패키지가 이제 호스팅 되고 있는 저장소를 가리키는 것만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그러한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 API와 호환되게 패키지가 설치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파이PI 자체에서 패키지 호스팅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회사 내부에 구축하신다고 한다면 회사 내부에 그런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인덱스를 구축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일반적으로 그 사내에서 어떤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